장소로 지난 2년간 800여 명의 광주 지역 법인 택시 기사들이 이직했습니다. 차들이 운행을 못하면서 택시 잡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코로나 확진자가 나흘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도 100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확산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대입수능 시험 성적표가 수험생들에게 배부됐습니다. 불수능에 생명과학 출제 오류까지 겹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남도가 추진 중인 초광력 레이저 연구시설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내년도 정부 예산에 포함된 가운데 지역 산학연도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요즘 택시 잡기 정말 힘드시죠? 승객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엔 택시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란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택시 기사 수가 크게 줄었기 때문인데요. 택시 기사 감소의 원인은 무엇이고 해결책은 없는지 신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의 한 법인 택시 차고지입니다. 한창 운행해야 할 낮 시간이지만 영업을 나가지 않은 택시들로 가득합니다. 운행할 기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40대 정도는 관할 지자체에 현재 휴지 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놔두고는 바로 가동할 수 있는 상태. 그 상태가 40대 정도. 가동률은 한 60% 정도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 법인 택시 기사 수는 최근 2년 동안 800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연평균 11%의 감소율을 보였는데 이는 코로나 이전보다 감소율이 2배나 높습니다. 산업금을 채우기 힘들 정도로 승객이 감소하면서 직업을 바꾸는 기사들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승객 수가 많이 감소를 했죠. 코로나19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수입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 운수 종사자들이 업계를 많이 떠났죠. 그래서 다른 쪽으로 이직을 하신다거나. 택시 기사 감소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11시, 12시 이때쯤에 이제 택시를 잡으려고 하면은 거의 좀 잡지를 못해요. 택시가 많이 없어서. 그래서 한 3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광주시는 신용카드 수수료 지원 등 해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택시업계는 요금 인상 등 실질적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결책을 놓고 양측의 입장차가 커 택시 가뭄으로 인한 시민 불편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C 신민지입니다. 광주 전남 코로나 확진자 수가 어제까지 나흘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한 가운데 오늘도 100명을 넘길 걸로 보입니다. 지역과 감염원도 다양해지는 등 전방위적으로 발생하면서 당분간 확산세는 계속될 걸로 예상됩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적으로 사흘 연속 하루 확진자가 7,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광주 전남에서는 지난 6일부터 어제까지 나흘 연속 100명이 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하루 평균 80명 수준이었던 지난주에 비해 25%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확진자 발생 지역도 전방위적으로 늘면서 전남은 한 주 만에 11개 시군에서 16개 시군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직접 나서 백신 추가 접종을 독려하고 위드 코로나 전환도 속도 조절에 나섰지만 확산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여기에 독감이 유행하는 겨울철을 맞아 감기 증상과 코로나 증상을 혼동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이달 발생한 유증상 확진자 중 41%가 증상 발현 이후 검사를 받기까지 사흘 이상 걸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순 감기 증상으로 오인하여 종합감기약 등을 드시다가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뒤늦게 PCR 검사를 받으신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여전히 지역사회에 숨은 확진자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확산을 막기 위해 다음 주부터 백신 미접종자는 식당과 카페, 영화관, 도서관 등 16종의 시설에 대한 출입이 금지되는 등 방역 패스가 강화됩니다. 하지만 고위험 시설인 요양병원과 학교 등을 중심으로 언제든 집단 감염이 터질 수 있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오늘도 광주 전남 곳곳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방역 조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의 한 대학병원에서 입원 환자가 확진됐고 백화점 직원과 택시기사 등도 양성 판정을 받아 방역당국이 접촉자 분류에 들어갔습니다. 광산구의 한 중학교에서도 학생 1명이 확진돼
학생과 교직원 1,1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오늘 광주에선 20명, 전남에선 65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학교 현장의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면서 장서공 전남도 교육감이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장 교육감은 긴급 호소문을 발표하고 백신 접종보다 일상 회복에 이르는 빠른 길은 없다며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학교 단위 백신 접종 집중 지원 기간을 운영하는 만큼 반드시 백신 접종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남도 교육청 분석 결과 지난달부터 전남 교육 현장에서 발생한 17세 이하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98.2%가 백신 접종 미완료자였습니다. 올해 대입 수능 시험 성적표가 오늘 수험생들에게 통지됐습니다. 첫 문이과 통합 수능이 치러진 가운데 계열별 학생들의 희비가 교차한 데다 출제 오류 논란으로 생명과학 2는 비어있는 성적표가 배부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임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능 성적표 배부를 앞두고 교실에 긴장감이 가득합니다. 수시 결과를 좀 반영해가지고 정시 상담도 선생님이 할 거니까 자기가 정시에 지원해야 될 것 같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과 이 시간 이후에 계속해서 상담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차례로 성적표를 받아든 수험생들의 표정에는 희비가 교차합니다. 가채점 점수와 실제 성적 차이는 없는지, 수시 최저 등급은 맞췄는지 확인합니다. 제가 수시 최저 맞출 정도로는 나왔는데 그래도 제가 기대한 만큼 나오진 않아서 조금 아쉬운 감은 없지 않아 있고요. 이번 수능은 난이도와 출제 논란으로 여느 해보다 수험생과 입시지도 현장의 혼란이 큽니다. 첫 문이과 통합 수능에서 국영수 모두 어려워지면서 문과 수험생들의 수시 탈락 가능성이 커지고 상대적으로 재수생들의 강세가 예상됩니다. 인문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수시 최저학력 기준 충족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중심으로 이렇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정시로 돌려가지고 어떻게 아이들을 상담을 해야 될 것인가. 출제 오류 논란에 빈 성적표가 배부된 생명과학 2 여파로 당장 이과 전체 수시 합격자 발표가 유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수능으로 치러진 첫 문이과 통합 수능. 초유의 공란 성적표 여파까지 겹친 이번 대학 입시는 16일까지 수시 합격자 발표에 이어 오는 30일부터 정시 모집에 들어갑니다. KBC 임소영입니다.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대형 국가 연구시설이죠.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유치가 첫 발을 뗐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에 타당성 조사 용역비 15억 원이 포함된 데 이어 산학연이 유치를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은 초고출력 고에너지 레이저를 이용한 대형 국가 연구시설입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고배를 마신 방사광 가속기 대신 세계 최대 출력인 200페타와트급 레이저 시설을 오는 2031년까지 한국에너지공대 인근에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유치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내년도 국비 예산에 타당성 조사 용역비 15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비 15억 원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과학계, 산업계 그리고 행정의 힘을 합쳐서 반드시 유치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계도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이 만들어지면 기초과학 연구뿐 아니라 우주항공과 반도체, 의료 등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주를 중심으로 레이저 연구 생태계가 조성되고 관련 기자재 산업이 집적화되면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관들이나 산업체라는 게 좀 더 활성화되고 또 거기에 우리 여기서 기술 개발된 것이 거기에도 기술 이전을 시켜주고 하면서 산업 활성화도 시키고 연구 활성화시키고 그렇게 하는데 굉장히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추진위원회는 국가과학기술중장기계획에 반영되도록 정부를 설득하고 유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 나설 계획입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코로나 상황에 국립의과대학이 전남에만 없다며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KBC 서울광역센터에서 진행된 시사 1번지에 출연해 코로나 상황에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전남에만 국립의과대학이 없다며 의정협의체에서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 지사는 또 흑산공항이 국립공원 심의 과정에서 계속 늦어지고 있다며 지역 관광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본예산 7조 94억 원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본예산은 광주시가 제출했던 7조 121억 원보다 27억 원이 줄었지만 올해 본예산 6조 2,800억 원에 비해서는 11.6% 증가한 금액입니다. 광주시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예산안은 1,338억 원 그대로 편성됐으며 시민참여 예산은 당초 101억 원에서 59억 5천만 원으로 상무대로 상징물 조성비는 10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여수산단에서 순간 정전이 발생해 일부 공장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오늘 오전 7시 30분쯤 여수산단으로 들어오는 전력이 순간 차단되면서 롯데케미칼 일부 공장 가동이 중단됐고 굴뚝에선 대형 불꽃과 소음이 발생했습니다. 롯데케미칼은 철탑과 공장 사이 한전 케이블에 새 배설물이 쌓여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공장이 정상 가동되기까지 3, 4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6일 취임한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이 첫 지방 일정으로 세월호 참사 현장을 찾았습니다. 정 청장은 오늘 진도 팽목기역관과 목포 신항 등을 방문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했습니다. 여수 출신으로 1994년 해경에 입문한 정 청장은 해경청 경비국장과 서해 해경청장 등을 지냈으며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수산부에 파견돼 진모 팽목항에서 정부와 해경 간의 소통 창구를 담당했습니다. 광주 지역 최대 규모의 선물 전시회인 KBC 크리스마스 선물전이 개막했습니다. 오늘부터 사흘간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70여 개 브랜드가 참여한 가운데 120개 부스 규모로 진행되며 크리스마스 관련 품목들이 전시 판매됩니다. 특히 아동들을 위한 체험 상품과 문구류, 놀이시설 등이 전시회 기간 동안 할인 판매될 예정입니다. 최한선 시인이 문학부문 한국예술상을 수상했습니다. 시에 그린 한국시화박물관과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진흥협회 등은 가사문학을 친숙하면서도 격조 높게 구현한 최한선 시인의 가사로 쓴 일동산물의 노래를 제14회 한국예술상 문학부문 수상작으로 선정했습니다. 한국예술상은 개관 열린 시학이 2007년 시인과 미술가 등 1000여 명이 참여한 대규모 시화전을 개최해 모은 기금을 바탕으로 제정된 상입니다. 전라남도가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를 6개월 더 인하합니다. 전라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농산물 판매가 부진하고 영농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농가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당초 올 연말까지였던 농기계 임대료 인하 정책을 내년 6월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농업인들은 임대사업소가 없는 목포를 제외한 21개 시군, 67개 임대사업소에서 50% 인하된 가격에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벌어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노조가 관할 지자체에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는 진도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월 국가인권위가 진도군 장애인 생활이동 지원센터에서 벌어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전라남도지사와 진도군수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주문했는데도 여전히 시간만 끌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진도군수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직접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놓도록 사건을 지휘하라고 요구했습니다.